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도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계속됩니다. 추위 속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내일 새벽이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도 무척 차가운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9.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낮습니다. 나오실 때 옷차림 든든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수일째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대설 예비특보까지 발표됐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곳에는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밤사이에는 경북 동해안 쪽으로 확대되면서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눈이 예보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 분포로 경주에서는 어제보다 4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6도에서 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3도에서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면 동해 전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지역에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1에서 10cm고요. 오전까지 내리다가 그칠 예정입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풀리면서 주말 사이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포항과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90명 발생했습니다. 특히 포항에서는 이틀 사이 확진자가 100명을 넘겼는데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올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집단 감염도 나타나 방역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체육관. 이곳과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모두 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체육관 수강생과 종사자 등이 32명, 이들과 관련된 N차 감염으로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역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과 관련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20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아동시설 등과 관련된 시설, 방학을 맞아 고향을 찾은 대학생 등 소규모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경주의 한 체육학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19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치매 안심센터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 2명이 확진됐는데 확진된 초등생의 가족으로 자녀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이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에 가잖아요. 학생들이 나오게 되면은 가족들 이러다 보니까 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경주의 요양병원에서도 5명이 추가 확진돼 집단 감염 추가 발생 우려도 여전히 높습니다. 경북 지역의 오미크론 변이 누적 확진자는 167명으로 늘어나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면 오미크론 변이가 신규 확진자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간 호남권, 경북권 등은 높은 수준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전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 집단 감염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설 연휴가 지나면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주 경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인 45m 길이의 항타기가 넘어져 큰 피해를 입은 사고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항타기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만 관련한 안전규정조차 없다고 하는데요. 안전보다 작업 효율을 중요시하는 관행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대형 건설 장비인 항타기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건물과 차량 등을 덮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항타기의 몸통 부분인 리더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 기울기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겁니다. 항타기는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리더를 이용해 긴 철제를 땅에 박는 건설 장비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공사업체 대부분이
리더 길이를 최대치인 45m까지 높여 사용한다는 겁니다. 리더 길이가 길어질수록 작업을 빨리 할 수 있지만 항타기에 걸리는 하중이 커져 전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리더 길이에 따라서 무게도 상당 부분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도 안쪽이 되어도 그 약간의 무게 중심이 무너지면 전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항타기와 관련한 안전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험한 작업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항타기의 안전 각도를 법으로 명시해뒀습니다. 리더를 5도까지 기울여도 전도되지 않는 전후 및 좌우의 안정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리더 길이를 무한정 높여놓은 겁니다. 이게 리더 길이도 더 높아져서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를 한국에서는 과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작업을 빨리 해 비용을 줄이려는 업체들의 관행이 항타기 사고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리더 길이 자체를 높여서 빠른 시공을 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항타기 사고로 인해 매년 4명가량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과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탄 성명을 내고 9년째 계속되는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그제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토 주장은 2014년 이후 9년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 수십여 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여간 58건의 부동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500건의 실거래 위반 의심 사례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정료율 이상 보수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7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30일 이내 신고 규정을 어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41건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251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영덕의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관련 지역 1개 지점은 비소가 표토와 심토에서 모두 기준을 초과했고 김천의 원광석과 고철 사용 지역에선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두 곳은 사업자가 정밀조사를 진행해 토양을 정화하거나 복원하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7개 지점에서 아연과 비소, 불소 등 중금속과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40%에서 70%를 초과해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을 위해 올해 토양 실태를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국내 마트 업계 매출 1위인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 일하는 계산원과 판매원들은 고된 근로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잘못된 임금 구조 때문에 불이익이 크다며 노조가 시위에 나섰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7년차 이마트 판매원의 임금 명세서입니다. 주 5일 하루 7시간씩 일해 버는 돈은 한 달에 189만 원,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이 중 기본급은 고작 92만 원이고 대신 각종 수당이 급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마트 계산원과 판매원들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20년, 30년을 근무하여도 기본급이 92만 원입니다. 이마트는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를 많은 여성 노동자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명절 상여금과 병가, 휴직급여 등의 기준이 됩니다. 사원들에게 줄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급을 최대한 낮추고 온갖 수당을 붙여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췄다는 겁니다. 연봉계약서와 함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근무자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강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연봉 협상서 맨 아래 칸에 저희도 모르게 그 항목이 추가돼서 계속 저희도 모르고 그것을 서명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졌었는데 이마트 측은 야간 휴일 근로는 마트 업무 특성상 근무자들이 입사 때부터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급여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전국마트노조는 기형적인 임금 체계 개선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어제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폭발 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3일 포항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노동자 3명 모두 사실상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이 명백한 산재인 만큼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부정하게 초과 근무수당을 타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다시 사무실로 와서 야근한 것처럼 지문을 등록한 건데요. 안동시가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타간 공무원이 3개월간 111명이나 나왔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은 지문 인식기를 통해 퇴근 기록을 남깁니다. 퇴근하였습니다. 출퇴근 때 직접 지문을 찍어야 하는 특성상 야근 조작이 사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급을 특별 감찰했는데 안동시 6급 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저녁 6시 퇴근하고도 밤늦게 퇴근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석 달간 초과 근무수당 100여만 원을 타갔습니다. 5급 승진 대상자였지만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고 최근 7급으로 강등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안동시가 자체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모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 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7%에 해당하는 111명이 적발됐습니다. 부정 수령액은 1,083만 원, 1인당 평균 10만 원꼴입니다. 안동시는 훈계나 주의 처분하고 부정 수령액을 환수한 데 이어 수령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또 설을 앞두고 다음 주부터는 특별 감찰반을 운영해 출퇴근 시간 허위 등록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항목 부당 수령이 확인이 되면 가산금을 최고 5배까지 늘릴 거고요. 부당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고 파면, 해임 또는 파면까지 해서 아예 뿌리를 뽑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처분만 강화한다고 이미 관행처럼 굳어진 초과 근무수당 부정 수령이 근절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초과 근무수당을 허위로 수령하는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지난해 경북에서 중징계 처분된 공무원은 안동시 사례 한 건 외에는 없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초등 입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교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교육청은 올해 20억 원을 투입해 경북 지역 32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68곳에 바닥 난방시설과 세면대를 설치해 복합형 교실로 만듭니다. 교실 안 세면대 설치는 급식 전과 후나 미술 수업 후 교실 안에서 손 씻기 지도를 할 수 있어 학부모와 교사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환경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생태 현황 지도는 다양한 동식물 서식 공간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보전 가치 등급을 나타내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도시개발계획 수립이나 환경성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난개발과 환경 파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도 무척 차가운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9.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낮습니다. 나오실 때 옷차림 든든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수일째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대설 예비특보까지 발표됐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곳에는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밤사이에는 경북 동해안 쪽으로 확대되면서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눈이 예보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 분포로 경주에서는 어제보다 4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6도에서 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3도에서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면 동해 전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지역에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1에서 10cm고요. 오전까지 내리다가 그칠 예정입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풀리면서 주말 사이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